우리 이제 그 소방직 시험에서 이제 소방법규죠. 소방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그 조일환 강사입니다. 지금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좀 9월, 10월은 그 1단계로 해서 기본 이론, 그래서 이제 회독수를 늘리는 범위 내에서 하고, 지금은 제가 한 50점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본 내용, 특히 소방법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한꺼번에 나중에 이거 암기 사항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하려면 이걸 한꺼번에 하려면 굉장히 그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자주 친숙하게 법조문도 보고 이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가면서 시간이 줄어요. 법 과목은 특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좀 암기사항, 특히 이제 우리 여러분들 소방 실무에서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 법규예요. 다른 건 다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고서 쓸 때 작성할 때 도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소방 업무에서 소방직 들어가셔서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면접 볼 때도 이 소방 법규가 굉장히 이런 도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소방직 그 공무원 되시면 순환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니기법 있죠?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소방시설법이 있죠? 두 번째 소방시설법. 그 내용이 좀 많아요. 소방시설법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내용이 좀 많아요. 별표사항도 많고 해서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법 있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있는데, 시험은 거의 다 한 60%가 제1편 소방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에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소방시설공사기업법, 이걸 꼭 알아두시고,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1편하고 2편 내용을 보아야 하고, 저하고 지금 어떠냐면, 억지로 안기지 마시고 자주 보는 게 좋아요. 영어도 그렇고, 그죠? 국어도 그렇고, 한자도 영어 단어도 그렇고, 법률 용어도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을 쌓기 때문에 이걸 자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보고, 보되 항상 OX 문제나 문제화해서 객관식은 특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만 많이 풀어두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이론, 그러니까 소방 법규 자체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 교재를 보니까 이제 교재가 기존에 나왔던 것은 그냥 법조문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와 이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목차를 빼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기억하기 쉽게. 이거 참고하시고 지금 그 강의 진도 그 강의 계획서 있죠? 이거 이 내용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OX 문제하고 이런 거 지문은 좀 가볍게 정리해 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좀 내용을 좀 이제 더 늘려서 할게요. 아시겠죠? 오늘은 가볍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진도 천천히 나가죠. 한 가지 마지막 부탁한 것은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뭐 여기서 머리 따지는 사람은 그런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나오고 초등학교 이상 보시면 이제 우리 글을 읽고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시험 합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크게 뭐 이렇게 뭐랄까 막 몇십 년 공부할 것이 아니라 1, 2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 이게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공무원이 그래도 여러분들 하시면 앞으로 결혼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30대 넘어가면 그때부터 차이가 나요. 대기업 관들, 삼성, 현대 관들 40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예, 옛날에 4호정에 있거든. 40이면 특별히 특수 관계인, 그러니까 우리 뭐 재벌이라든지 대기업에서 특수한 관계인이 아니면, 예, 우리 원장님 마찬가지죠. 예, 40 되기 전에 나가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38선이에요. 38 되면 남녀를 양성, 평등 실현되는데 전부 다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요. 큰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0대부터 40대, 50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또 나오잖아요. 공무원연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보니까 결혼도 아주 안정적으로 수 있고 이런 나중에 자녀 교육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1,000만 원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그죠? 다음 달 100만 원 벌어요. 그 다음 달 50만 원 벌어요. 그 다음 달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못 모아요. 공무원들이 왜 그 30, 40대 되면 그 지역 유지가 되거든요. 꾸준히 돈이 들어오니까 이 목돈이 생겨요. 목돈이 생기는데 어떤 그 꾸준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산 그를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분기죠. 4번 나오죠. 보너스. 네. 그러니까 이때 자기가 쓰고 뭐 여행 간다, 뭐 한다, 또 자녀 교육은 다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 문제는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 공단 보면 거기 산하에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애들 20년 정도 불입해요. 지금 막 들어가자마자 불입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애들이 중학교 되기 전에 중학교 정도 되면 다 대학 그것까지 다 불입돼요. 그래서 공무원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 사업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고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넘어지면 부도나면 끝이에요. 없어요. 그때는 문제가 돼요. 가정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또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반드시 현 정부에 될 거예요. 국가직 그 전환 되기 전에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대수도 세지만 점수가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그만큼 보면 안 돼. 예, 조금 더 내가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법규는 총 8회에서 시간 충분합니다. 이 강의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천히 첫날이니까 이렇게 서두에서 소방기본법도 볼게요. 자, 우리 소방기본법은 우리 소방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들죠.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직생활도 하고 업무수행을 합니다. 자, 맨 먼저 소방기본법이 목적이 나와요. 마이크 없어도 되겠네, 그죠? 네, 마이크. 네, 없어지죠. 자, 그러면 그 1장 총칙이 나오는데 맨 먼저 법은 항상 잠깐 이거 가기 전에 우리 이제 이걸 좀 보고 와야 돼. 최소한 공무원들이 하는데 행정법이 2021년부터 아시죠? 2021년부터 행정법이 필수 들어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여러분들 그 경찰 공무원도 들어가야 돼. 그 민원제기 할 거예요, 제가. 헌법하고 우리 행정법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행정법이 공법이 일반법이에요. 그다음에 헌법 들어간다고. 지금 보니까 경찰도 소방 행정법이 있잖아요. 경찰 순경심이 안 들어가요. 형법, 형소법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이 경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 행정법이 소방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법이 법치행정 원리의 기본인데 세상의 공무원들이 행정법을 않고 한다, 헌법을 안 넣는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뭔가 그 의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법을 알고 헌법을 알고 이제 행정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는 우리나라 독재로 못 갑니다. 민주주의 전진해요.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업적 양심 때문에 불법 행위 할 수가 없어요. 아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법을 위반하는 건데,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활동을 담당시킬 목적으로 특별 권력 관계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 알으면 행정법 공부하시면 절대 여러분들 불법 위법이 하라고 해도 못해요. 아시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뭐냐면 행정법,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가직 되면서 사실 공무원 보수 있잖아요. 법률로 해야 돼요. 중요상이잖아요. 공무원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즌에서 근간이 됩니다. 그래야 여야를 왔다 갔다 해야, 그죠? 정치적 안정성이 있고, 미국 보세요. 진보, 보수, 여야 바뀌어도 상관없죠. 일본 보세요. 그건 국가 공무원 제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에서, 이런 사실을 행정법 하셔야 돼요. 2021년 들어가선 잘한 겁니다. 저도 사실 이제 행정법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소방법규도 하고, 그러니 소방법규도 행정법규 일종이에요. 예, 제 전공이 이제 밑에 하부 주축입니다. 예, 그래서 법제행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 법 기본 볼게요. 법 체계, 상문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헌법 있죠. 최고법이죠. 그 다음에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이란 게 있어.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거죠. 명령 있고, 조례,
규칙이 나오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만들죠? 이거 다 알 거고. 그리고 이 헌법에 의해서 헌법이 이렇게 보죠. 입법권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상권 분립에서 국회 입법이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 입법권을 헌법이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지정하면서 입법권을 갖다가 상권 분립을 통해서 입법권을 국회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 입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가 지정하는 법률 이것이 근간이죠, 그죠? 가장 중요한 우리 서방법규의 법원이 아시겠죠? 법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럼 그냥 보세요. 이 국회 입법을 아시겠죠? 그러면 요 보세요. 이걸 갖다가 협의 좁은 의미에서의 행정입법이라고 해요. 그럼 국회 입법에 대해서 우리 그죠? 협의 행정입법. 자, 행정입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강학상 우리가 이제 학문상 용어예요. 행정입법이라고 하죠. 자, 우리 행정기관이 입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국회 입법이 원칙이 된 예외로서 우리 행정기관이 입법을 하는데 이 명령은 국가중앙행정기관이 합니다. 헌법이 이렇게 부여하고 있어요. 요건 누가, 이거 줘도돼요? 요거는 조례는 누가 해요? 우리 지방행정기관, 우리 지방의회가 있죠. 지방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입법을 하는 거예요. 요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입법에 대해서 자치입법이라고 해요. 간단히 보고 갈게요. 우리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치입법이라고 하죠. 이건 지방행정기관이 하는 거죠. 지방행정기관이 입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사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 법률이냐, 법률로 제정되어 있느냐, 맞죠? 아니면 그 명령으로 되어 있느냐. 보시면 국가중앙행정 볼게요. 이거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령이 있죠? 총리령. 그 다음에 우리가 각부가 있죠. 그죠? 우리는 행정안전부 쓰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안전부 우리 외청이에요. 소방청이. 그래서 이 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런 우리가 기본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회에서 위임하죠. 그러면 대통령령, 예를 들면 대통령령을 우리 법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소방기본법 보면 소방기본법은 법률이죠. 자,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해라 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위임을 해줘요. 위임을 해주면 대통령이 위임을 받아서 이때 소방기본법 시행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행령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총리령, 부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법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서 또는 대통령령에서 야 이러한 사항은 야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위임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그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 다음에 보면 보통 이제 말씀대로 법률로 정하느냐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아니면 부령,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느냐. 그죠? 우리는 지금 행정안전부와 관계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바로 우리 소방조직은 여기에 포함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부령으로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법률로 정해져 있느냐. 또 간혹 나올 때 보면 이 조례 나오죠. 조례. 지방의회한테 그 근거 법률에서 지방의회에게 이렇게 위임을 해줘요. 아시겠죠? 예. 또 아니면 여기 국회라든지 아니면 여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서 이렇게 조례로 위임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요 지금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해볼게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법규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 이름이 법규 명령이라고 해요. 이런 세 가지는 법률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을 법적으로 구속해요.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행정입법 중에서 우리가 보통 행정입법 보면 이 협의를 말해요. 아시겠죠? 예,
바로 협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는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죠. 요 법규명령은 우리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해요. 아시겠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도 법적으로 구속해서 이걸 위반하게 되면 행정 제재가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알아줄게요.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내년에 합격하시면 놀지 마시고 소방 간부를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네. 아유 진짜요. 3년 동안 맨날 이거지 마시고, 이거 꺾지 마시고, 자, 딱 3년 동안 좋죠. 맨날 선배도 와서 술 먹자고 불러주지. 나한테 잘해. 내가 너 잘 봐줄게. 맨날 이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때 어떤 줄 아세요? 머리 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머리는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노력이 부족하고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이게 안 되는 거지. 공무원 시험 여러분들 2년 3년 내가 꼭 되겠다. 의지예요.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격증 사법시험 한 달에 150만 원 주고 갖고 5년 시켜보세요. 다 합격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법시험이든 어떤 자격증이든 사법시험 정도는 5년 어시하고 보통 5년 해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행시 외시 같은 경우는 3년 내지 4년 정도, 4년 정도 하셔야 돼요. 최소한. 7급도 보통 2년 3년. 9급은 9급도 2년 3년. 아시겠죠? 그 시험이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에 보면 그 출제 경위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7급 하시는 분들 9급 보자는 합격 못 옵니다. 왜냐하면 출제 경향이 달라요. 아시겠죠?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죠. 여기서 사법시험 공부하다 왔다. 물론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어학을 많이 했으니까. 그거 빼놓고는 없어요. 국어, 영어, 국어 다 해야 돼요. 소방법규 다시 처음부터 다 해야 돼요. 합격 못 해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사법시험이라든지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들이 공인중개사 보러 가잖아요. 100% 떨어집니다. 안 돼요. 저도 공인중개사가 하려면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 어떤 시험에 가치가 있고 없고. 다만 이제 보호소 측면에서 여러분들 왜 보호소 차이가 왜 나는지 아세요? 왜 변호사들한테 돈을 더 많이 줘요? 보호소를 왜 높게 책정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교육 과정 때문에요. 대학 5년 사법시험 5년 해야 하거든요. 1년에 여러분들 최소한 한 달에 150만 원 최소 준다 하더라도 1년에 얼마예요? 거의 1,700, 1,800, 2,000 써요. 2,000씩 써요. 그럼 5년이면 1억 쓰는 거야. 의사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보수 체계가 차이가 있는 그거를 감안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공부 전문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낯선 거지. 낯선 것도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잖아요. 보통 10대, 20대 다 되죠. 쉬운 시험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10점 차이, 5점 차이 안 납니다. 두세 개 차이, 한두 개 차이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지, 월등히 이렇게 만점마다 합격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시고. 일단, 이 됐고, 제가 그거 있는데, 이 법규명령 이거 갖다가 이제 보통 협의에서 행정입법이라면 이 두 가지인데, 요건 좀 알고 가셔야지. 이 행정규칙은 보통 봐보세요. 여러분들 가보면 이제 훈령이라는 게 있어.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한테 훈령. 명령하는 거 있죠. 훈령 있고 고시가 있어요. 이게 고시. 아시겠죠? 네. 요건 다 행정규칙인데, 요건 뭐냐면, 행정기관 내부 질서. 우리 소방기관 있잖아요. 소방기관 내부 질서를 규율하거나, 일정한 소방공무원을 갖다가 규율하기 위해서. 이거 어때요? 자, 우리 소방법규가 있는데, 행정법규, 소방법규 특징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한테 많은 재량을 주고 있어요. 오케이? 행정현상이 다 똑같지 않아요. 너무 다양한 거야. 그러면 법을 갖다 획일적으로 정하면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소방처분 해줘요. 아시겠죠?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소방 허가를. 어떤 사람도 안 해줘. 안 해줘요.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 행정법규에서 소방법규도 마찬가지고, 자, 보세요. 소방기관 내부에서요, 소방 공무원들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자기 자의적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많은 민원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재량 준칙이라는 그 행정규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 내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소방 행정 활동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법규범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공무원만을 구속합니다. 아시겠죠? 일반 국민 구속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끔 이런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줘요? 했더니 이거 내부 기준에 의해서 잘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재량권 행사한 거죠. 맞죠? 이게 반은 맞고 반 틀려요. 내부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왜냐하면, 누구는 자기 자의적으로, 누구는 해주고 안 해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질서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서, 기준을 딱 정해놔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0일이다. 이 정도 법 위반이면, 30일 정지다. 아시겠죠? 이게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반은 맞고 반 틀려요. 그럼 재량 준칙은, 예를 들면, 재량 준칙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만을 갖다가 규례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 재량 준칙을 어기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징계 책임져요. 오케이?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책임을 져요, 여러분들. 징계 책임을 집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이, 행정규칙 또는 재량 준칙을 위반해서 어떤 행정활동을 했어. 그럼 우리 국민들은 시비 걸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은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공무원이 행정활동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법규범이랑 공무원만을 구속해요. 그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시비를 못 겁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징계 책임만 져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내부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자꾸 보면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와요. 가끔 보면 조례로 정한다 해서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간단히 요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진로 나가죠. 예. 자, 먼저 맨 처음에 항상 법원 총칙에서 목적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제2조가 항상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이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특히 용어의 정의가 잘 나옵니다. 자, 먼저 소방기본법의 목적 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이렇게 지우고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천천히 읽게 하시겠죠? 네.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이렇게 이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자, 우리 길을 갈 때 처음에는 낯설어요.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그때부터 이제 익숙해지죠. 그때는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요. 처음에 우리 길 갈 때 내비게이션 따라가잖아요. 두 번, 세 번 가면 그 길을 익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필요치 않죠. 저는 관리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